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요세요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제가 어떻게 모델을 시작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럽 파리에서 어떻게 모델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원래 사실 한 몇 주 전에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을 그냥 이제 저는 제 경험담이니까 이렇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우 횡설수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횡설수설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 커리어 타임라인을 한번 제가 쭉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으면서 보니까 또 히스토리가 생각보다 또 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저는 프랑스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었거든요. 저는 파리에는 이제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우연찮게 오게 됐어요. 사실 파리에 처음부터 오고 싶었던 건 아닌데 좀 사정이 그렇게 돼서 파리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리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한 학기 교환학생을 마치고 다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왔을 때 제가 패션 쇼룸에 2달 동안 쇼룸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패션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 패션계에 약간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였고, 패션 쇼룸 어시스턴트로 일한 게 2018년 9월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패션위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를 포함해서 2달 동안 패션 쇼룸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는데, 쇼룸을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패션 모델들을 정말 눈앞에서 만나보는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도 모델 꿈을 꿔본 적은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모델의 어떤 바디 타입은 굉장히 키가 크고, 그리고 엄청 마르고, 얼굴이 정말 작고, 비율이 그래서 정말 좋고, 사실 저는 뭐 키가 크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신체 조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이패션 모델은 아니고 이커머스나 뭐 라이프스타일이나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하이패션은 아니라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흔히 생각했던 모델에 대한 이제 인식은 좀 하이패션 모델 같은 신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감히 도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리 패션 쇼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모델들을 직접 보니까 물론 뭐 대부분 다 키 크고 뭐 날씬하고 그런 모델들이었지만 걔 중에는 굉장히 제 예상과는 다르게 키가 작은 모델들도 있었고 좀 그다지 막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마른 편은 아닌데 그래도 모델 포스를 이렇게 뽐내면서 모델 일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모델들을 만나면서 제 고정관념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키가 작은데도 모델이 될 수 있구나. 뭐 좀 전형적인 모델 타입이 아닌데도 모델이 될 수 있구나. 사실 지금은 진짜 개성 넘치는 모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아직 패션계에 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병아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깨기 시작했고, 제 머릿속에서 2018년 말쯤에 집에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그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크롤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그 파리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께서 자기 파이널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재밌겠다. 스튜디오에서 막 전문적인 팀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는 그런 촬영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만든 자기 옷을 이제 저한테 입혀주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모델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사실 첫 모델 일을 해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국 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프랑스로 돌아왔었고요. 돌아와서도 뭐 이렇게 딱히 모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는 아니라서, 일단 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회사를 한 1년 반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자꾸 이제 모델을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언젠가는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계속 이제 맴돌다가 계속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지금 아니면 너무 늦는다. 모델들은 사실 이미 10대 때 막 이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서 도전 안 하면 더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그리고 패션 쇼룸 이후에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지? 저는 사실 이제 뭐 패션 쇼룸에서 쇼룸 어시스턴트로만 일해봤지 모델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한국에서 모델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 교환학생 동안 되게 우연하게 만나게 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프랑스인 친구고, 그 친구가 이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뭐 하니? 잘 지내냐? 그래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이제 엄청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사실 근데 맨 처음에 저는 나이도 좀 많으니까 어떻게 이걸 물어보지? 좀 부끄러웠어요. 좀 부끄러워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 어떻게 지냈니? 다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근데 너 모델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이러면서 그 친구가 모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뭐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약간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눈치를 챘는지 왜? 너 모델 해보고 싶어? 도전해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좀 나 뭐 훔치다가 딱 걸린 사람처럼 약간 이렇게 헉 했는데,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 해보고 싶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엄청 친절하게 잘 알려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제일 겁이 났던 건 이제 나이가 많았었고, 아시안의 동양인 모델에 대한 뭐 수요가 많은지,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은발이었어요. 은발 단발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러면 뭐 내가 약간 어떻게 모델을 시작하면 되겠니? 이러면서 이제 걔한테 조언을 구했고, 걔가 이제 제가 또 은발이니까 너는 약간 좀 전형적인 동양인 모델은 아니지만 이렇게 캐릭터 있는 특이한 캐릭터를 밀고 나가면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일단 모델들 프로필 포트폴리오 같은 이제 폴라를 일단 찍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포토그래퍼의 연락처를 주고 이제 그쪽으로 폴라를 찍는 촬영을 잡으라고 그렇게 알려줬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사실 되게,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친절하게 많이 알려줘서 저도 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친구 말대로 포토그래퍼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그 폴라 촬영 일정을 잡고, 폴라라는 건 뭐 모델 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정말 뭐 거의 메이크업 없이 그냥 뭐 나시티에 이제 스키니진 입고 에이전시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찍는 필수 사진이거든요. 이제 그 사진을 찍고, 그 포토그래퍼가 여성분이었는데 포토그래퍼 겸 또 예전부터 모델 활동을 해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모델 에이전시에 지원을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고 이제 그분이 인스타그램 모델용으로 이제 비즈니스 계정을 따로 파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모델 비즈니스 인스타그램 계정도 파고, 그렇게 해서 폴라를 찍었죠. 그렇게 해서 폴라를 찍고 지원서를 보냈는데 그래도 한 곳에서는 연락이 오긴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신상 정보를 얘기를 하고 계약서를 적었었나? 계약서를 적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에이전시의 그 이제 모델 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기는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에이전시랑 계약을 한다고 뭐 촬영이나 어떤 다른 이제 광고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모델들은 아무 네임밸류가 없으니까 뭐 사실 쌓여있는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래서 그 에이전시에 제 이름은 올렸지만 그 이후에 아무 뭐 일어난 건 없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그 비즈니스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계속 제 사진들 업로드를 꾸준히 계속 하고는 있었고, 그러다가 2021년 한 4월쯤에 제가 회사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그 달에 마침 또 똑같이 지난번처럼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스크롤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진학교 학생분들이 이제 모델을 찾고 있다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학교 학생분들이랑 또 프로젝트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좀 전문적인 사진들을 많이 얻었고 그분들이랑 콜라보를 한 번 더 하고 또 이제 그 팀의 다른 한 분이 또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콜라보레이션을 제안을 해주셔서 또 이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조금 이렇게 제 인스타 계정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들 그리고 이제 제 모델 포트폴리오에 더 할 수 있는 사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제 인스타에 프로페셔널한 사진들이 좀 쌓이고 저도 계속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직접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약간 프리랜서로 아직 어떤 모델 에이전시랑 계약을 한 모델은 아니었지만 이제 페이가 있는 촬영들도 한두 개씩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